봅시다. 결과부터. 저기 있고. 다 맞았겠지? 다음 다 맞는데? 잘했어. 여기서 찍으네. 여기에서. 넌 왜 안 붙여놨어? 붙여놔 자식아. 끄내 얼른. 여기 있네. 자, 내가 저기 없어. 내가 볼 테니까 붙여놓고. 자, 이게 작년도에 고2에서 나왔던 이제 시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인데 출처는 이제 EBS 수능특강 라이트에서 이제 제가 출처를 좀 땄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에서 이제 네 문제를 한번 이제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지금 이 각각 번호별로 함정수가 있는데 3번은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 3번은 어렵지 않았고 1, 2, 4번에서의 함정수들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해줄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이냐 5번이냐 5번 고른 사람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 근데 이제 4번이 정답인 이유는 파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4번에 나와 있는 upcoming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 이 upcoming만 제대로 봤어도 사실은 풀 수 있는 거였지.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표시 안 해놨는데 여기에서 banner years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banner years. 이 banner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아주 성공적인이라는 뜻이야. 아주 성공적인. 그래서 이 터니 도잉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4할의 이제 타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아주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됐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된 거죠. 제가 5번만 좀 빼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볼게. 2번 내용에서는 그때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볼 때 어디에서 많이 틀렸냐면 A에서 많이 틀렸어. A에서. 일단은 이 2번 내용이 전체적으로 뭔지 좀 간략하게 말을 해줄게. 2번 내용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휘 문제잖아, 얘들아. 어휘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뭐야? 일단 당연히 주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 당연히. 왜냐면은 우리가 어휘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주제 관련된 거거든. 주제 관련된 거. 됐어요? 주제를 모르면은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뜻을 알아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장, 그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을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어휘를 알고 있어야겠지. 어휘를 알고 있어야겠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뜻 안다고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체적인 주제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이 글의 내용은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거야. 오늘날에. 그러면은 책을 안 읽는 대신에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영화를 본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본다던가 유튜브나 이런 거 아니면은 요약본을 본다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야 너네 다음 시간까지 황순원의 소나기 읽어와 내가 이렇게 만약에 지시를 했어. 그러면은 진짜 소나기 책을 사갖고 읽는 게 아니라고.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그냥 소나기 요약본 딱 검색해갖고 뭐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다가 소나기 쳐갖고 그거를 설명한 그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오늘날 학생들은. 됐어요? 풀 버전은 안 보려고 한다. 됐죠? 그 내용이야.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 주제 파악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라? 그 문장에서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은 주제와 연관시켜야 돼. 주제와. 첫 문장을 봐봐. 첫 문장을 보면은 이 앞쪽 내용까지 필요 없고요. It is a decline. 자, 감소랍니다. 뭐에 대해서 감소냐? In the willingness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unwillingness는 뭔가를 꺼리는 마음이겠죠. 자, 뭐에 대해서?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자, 그러면은 좀 늘어난 기간 동안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이야. 쉽게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독서를 하려고 기꺼이 하는 마음 또는 독서를 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unwillingness를 많이 골랐어. unwillingness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제 파악은 된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unwillingness를 골라서 틀린 애들은 그 문장에서의 맥락 파악이 안 돼서 틀린 거야. 왜냐면 책을 기꺼이 읽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책 읽는 거, 독서를 꺼리는 건데 여기 decline을 못 본 거야. decline, 감소잖아, 감소. 됐어? 그러면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돼야 될 거 아니야. decline이 나왔으니까. 얘는 플러스 요소고 얘는 마이너스 요소인데 decline도 마이너스 요소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버리죠.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뭐야?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요소 willingness가 정답이 되는 거죠. A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이 B번 부분도 조금 어려웠어. appear가 disappear인데 appear는 나타나는 거, disappear는 사라지는 거잖아. 주어를 보면은 that consensus야. 이 consensus가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consensus. 이게 뭘까? 재훈아 뭐야? 몰라. 이게 합의라는 뜻이야. 합의. 됐어? consensus. 수특에서도 많이 나온다. 합의라는 뜻인데 해석을 해볼게.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는 사라지고 있다거든. 근데 이것만 알아도 또 역시나 우리가 구분을 못하죠. 그럼 그 합의가 뭔데? 그 합의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합의라는 단어가 컨센서스 말고 우리가 아는 단어가 agreement거든. agreement.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어. 여기 보여? agreement. 보이죠? 합의라는 단어 보이죠? 이 앞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이걸 간략하게 좀 말해줄게. 이 합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여전히 집단적 기억이 있대요.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이 독서가 제공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집단적 합의가 있대요. 그것의 가치에 대한.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의 가치에 대한 거라는 뭐냐면 독서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독서를 대체할 만한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서가 가치가 있다고 누구나 다 암묵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죠? 아니 여러분도 책 읽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유튜브 보는 게 좋을까? 책을 보는 게 좋을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책을 보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은 할 거 아니냐, 전부 다. 이게 바로 뭐야? 합의야, 합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책이라는 걸,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합의가 바로 대컨센서스예요. 됐어? 근데 그 합의가 어떠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고. 사라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는 거겠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disappearing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은요. 그러면 지금 여기 B 내용도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 쌤이 말했던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죠. 책을 요즘에 잘 안 읽는다는 내용. 이 A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C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게. C는 스케치 나왔고 인덱스하고 나왔는데 스케치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그림에서도 스케치한다고 하죠. 계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rough야, rough. 인덱스는 당연히 깊이 있는 이라는 뜻이겠죠. 됐어? 그러면은 잘 봐봐.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게 진짜 소나기 책을 사갖고 전 버전을 다 읽는다? 이거 맞아?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충 읽는 거잖아. 대충 읽는 거. 됐어? 그러니까 어떤 깊이 있는 세부사항을 읽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세부사항을 읽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케치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지금 이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확한 답은 못 골라요. 정확한 답은. 주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문장에서의 맥락도 파악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A번에 나왔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어휘를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맥락 주제 다 알아봤자 뭐해? 단어도 모르면 땡인데.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쌤이 답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밑줄을 쳐놨거든. 답지. 이 부분이 바로 단서가 되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글의 제목에 대해서. 첫 문장이 이제 도입부가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 it is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뭐가 받아들여지냐면 음악이 예술이라고, 그리고 또 그림이 예술이라고, 그리고 티어터, 연극이 또 예술이라고, 그리고 리터처도 예술이래요. 문학도 예술이래요. 됐어요? 시네마도 예술이랍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예술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요리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 있어? 요리도 예술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야. 딱 두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내용은 다 뭡니까?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리가 예술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근거를 설명하는 거야. 근거. 요리가 왜 안 돼? 요리도 이렇고 저렇고 그러하니까 얘도 예술로 인정받아야지.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야. 됐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주어거든. 쿠킹이. 첫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to the extent 보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부사고요. 엄청 길지? 여기까지 다 날려버리고 쿠킹 주어 남았어. 대시 남았죠? 대시도 필요 없어요. 동사 남았죠? 됐어? 이렇게 문장의 끝.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딱 요 부분만 나와 있는 거야.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면은 쿠킹 요리는 cannot be excluded 제외될 수 없대. 뭐로부터? 그들의 동료로부터. 그들의 동료가 누굴까? 아까 첫 문장에 나왔던 음악 뭐였냐 연극 뭐 나왔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 됐어? 요리는 예술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다 나왔네. 딱 세 군데 보니까 나왔네. 뭐야? 요리도 예술에 포함시켜야 된다. 예술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 이거잖아. 이거와 관련된 정답은 3번밖에 없겠죠. 됐나요? Another form of art, cooking. 예술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요리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이제 정답이 4번인데 만약에 5번으로 답을 골랐다면은 나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로 답을 고르신 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이 단어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1, 2, 3번 중에 답을 골랐다면은 4, 5번을 골랐다면 내용 파악은 됐는데 함정에 걸린 겁니다. 됐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래 내가 글 구조를 써놨는데 이 딱 3단 구조만 보면 돼. 3단 구조만. 멜라토닌이라는 그 성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설명문이야. 자,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수면 타이밍을. 그러니까 언제 수면에 들게 하는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야. 그러면은 수면 자체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 멜라토닌이 수면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이냐? 다른 뇌의 부위들이야. 다른 뇌의 부위들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거야. 멜라토닌은 수면에 영향을 안 줘. 수면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요약문을 봐봐. 요약문을 보면은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보면 멜라토닌이 수면을 urban 지배하다, generate 발생시키다, regulate 조절하다거든. 자,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지? 뭐야? 조절하는 거잖아.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regulate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함정이야.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 미스 때문에 그래. 미스. 이게 함정이야. 미스가 뭐야 얘들아? 잘못된 믿음이란 뜻이잖아. 됐어요? 근거 없는 믿음, 통념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빈칸에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야지. 잘못된 내용.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절하다는 잘못된 내용이 아니잖아. 제대로 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regulate가 아니라 수면을 유발한다는 generate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함정이었어. 여기. 그치? 자, 어쨌든 그 믿음이 has turned out. 뭐로 밝혀졌냐면 대절이어로 밝혀졌는데 이제 멜라토닌이 triggers 촉발한대. 뭐를 촉발하냐? 언제 수면이 시작하는지. 여기 나왔네. 언제 수면이 시작하는지를 촉발한다고 밝혀졌대. 그리고 실제로 수면을 생성한대. 실제로 수면을 생성하는 건 뭐였어? 다른 뇌의 부위였죠. 그러니까 other brain regions.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1, 2, 3, 4번 문제 좀 다양한 유형의 이제 문제를 봤는데요. 사실 1번은 좀 난이도가 높진 않았고요. 어차피 보기가 한글이었으니까 2, 3, 4가 어휘 그리고 제목 요약으로 나왔는데 전부 다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즉 주제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는 한번 가볍게 한번 본 거고요. 또 간만에 학습을 해야지. 여러분 그 워크북 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줬었던 스트럭처 워크북. 예,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혹시라도 없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뭐 다시라도 뽑아줄 테니까. 알겠죠? 자, 오랜만에 보는 건데 진도가 제가 알기로 9강 4번까지인가 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 서영이랑 저기 경지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훈이는 이제 옮겼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 9강 4번까지 한 거 맞아요? 재훈이 혹시 저희는 3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었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4번은 그때 아마 어법에 대한 거는 제가 풀이를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4번은 일단 답은 3번인데요. 그냥 답만 말해주고 넘어갈게요. 4번은요.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됐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은 5번부터 보자 우리. 어디냐? 어디지? 잠깐만요. 응? 다음 주 수요일 7시까지잖아요. 네네네. 그 일찍 와서 뭐예요? 일찍 와서 뭐 하니? 30분 일찍 와서 뭐해요? 1시간 일찍인데? 수업이 8시 시작이에요. 원래 자습 그러니까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그 방학 때 특강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특강을 안 깔았어요. 왜냐면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기로 한 게 총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업 시간을 30분 늘린 거예요. 원래 우리가 1시간 반 수업을 하잖아. 2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너네가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7시간이 등원이 된 거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앞 시간에 하는 건 똑같아. 하는 건 똑같아. 너네 단어 시험 보고 데일리 테스트 보고 숙제 검사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그게 이제 8시까지 완료되면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수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한 게 저기 뭐냐 또 하나 생각한 게 그 원장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 진행을 했던 줌 독서실을 아마 또 할 겁니다. 줌 독서실. 아마 신청자에 한해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등부들도 했었나? 너네 했었냐? 기억이 안 나네. 고3 애들은 했던 거 기억나는데 너네는 기억이 안 나서 했었냐? 재훈이 했었냐 그때는?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중3부터 고3까지인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안 되면 나갈 거야. 그거는.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9시부터 2시까지인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 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30분 추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고등부는 원래 이렇게 안 했었잖아. 방학 때 우리 특강하고 이랬었지. 근데 이제 중등부는 30분 플러스해서 수업을 했었거든. 원래. 그러면 원래는 원비를 더 받았었어요. 수업을 이제 더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일단은 원비 더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플러스예요. 그냥 플러스. 그냥 시간 플러스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첫 수업할 때 그때 그 제가 구상 중이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결정지었습니다. 결정지었으니까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교재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 가능하면요, 요 교재를 좀 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트 라벨이라는 교재예요. 화이트 라벨. 사진 찍어내요.
그리고 이게 그 진학 거예요. 진학 출판사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컨셉의 교재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두꺼워서 비교적 얇은 걸로 골랐습니다. 비교적 얇은 거. 여러분이 봤을 때 되게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답지가 이만큼이에요. 답지가 이만큼. 그래서 답지 빼고 나면은 그렇게 안 두꺼워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를 구매해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휘를 할 겁니다. 어휘를 할 건데 이 어휘는요 제가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 이것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살짝만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스케줄을 다 짜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 몇 월 며칠부터 어떻게 하고 여기 그래서 8월 21일까지 스케줄을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랑 답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스케줄에 맞게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이 월요일날 오시면은 일단 단어장을 드릴 거고요. 단어장. 그 이제 수특 단어장이에요. 그거를 드릴 거고 그 수특 단어장은 지금 우리 이 유형평 교재가 1강부터 18강까지 있거든요. 중간에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도표나 이런 거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계산해서 단어장으로 넣었고요. 딱 우리 지금 이 수특 교재에 있는 단어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 단어장을 이제 월요일날 나눠드리고 시작을 언제부터 할 거냐면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수요일.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2세트씩 보는 거예요. 서연이는 이미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단어장을요 책으로 아예 만들어줄 거예요. 단어 시험지를요. 단어 시험지랑 시험지 책 하나 그리고 답안지 책 하나를 이제 답안지가 아니라 이제 저거겠죠? 그 단어장이겠죠? 단어장 그리고 답안지까지 전부 다 제가 책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날짜를 제가 써놨으니까 그 날짜 보면서 테스트를 2개씩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좀 검사를 할까? 일단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요 검사하는 날짜는 뭐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튼간 지금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건 그러합니다.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제가 중간에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리딩 수업이 있는 금요일 날마다 제가 중간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당연히 오늘은 안 볼 거고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모의고사 한다잖아. 뭘요? 모의고사. 아니 단어 메일이라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메일로 잡았어요. 제가. 메일 있어요. 메일. 셀프 테스트지예요. 셀프 테스트. 그러니까 단어 시험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요. 여기 와서 수특 단어 말한 거예요. 수특 단어를 시험을 보는 거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수업 시간에 볼 거고요. 여러분이 단어 클리닉을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2세트씩. 이해됐죠? 범위도 제가 다 써놨어요. 몇 강부터 몇 강까지 이것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표를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가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작을 언제부터 한다? 방학 시간표가 시작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혹시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 AP 쌤이 네네. 월요일에 업합했잖아요. 네네네. 그 숙제가 오늘까지인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말씀을 물어봐달라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맞죠? 네.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약간 헷갈리셨나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파트씩 하니까 다음 주까지 맞아요. 네. 일단 그럼 뭐 전체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하다면 이 교재를 좀 구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경지 같은 경우는 사진 찍을 거면 이따 시간 줄 테니까 뭐 사진 찍어 가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9강 5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는 56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지난번에 워크북 숙제나 이런 걸 어디까지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숙제 부분 물어볼 때 저한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9강의 5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법 문제니까 당연히 이제 어법을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거지만 우리는 사실 이 나와 있는 내용적인 거를 위주로 한번
첫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죠. The way, 방식인데 our society views weight and getting into shap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사회가 바라보는 방식이래요. 뭐를 바라보느냐? weight and, 그러니까 weight니까 체중이겠죠. 그리고 getting into shape이니까 몸매를 가꾸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체중과 몸매를 가꾸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이건 좋습니다. 그 방식이 is one example. 하나의 예시래요. 자, 어떤 예시냐? 요런 예시랍니다. Where expectations are often out of touch with reality. 여기까지 한정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end하고 leads가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뭐의 한 가지 예시냐면요. Where, 어디에서 기대가 are often, 종종 out of touch with. 자, out of touch with가 뭐예요? 뭐뭐를 알지 못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터치라는 거는 손길이잖아, 그렇지? 근데 out of는 바깥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손에 닿지 않는 거야. 내 손에 닿지 않는. 그럼 손에 닿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out of touch with reality니까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체중과 몸매를 바꾸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기대가 현실을 흔히 알지 못하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그리고 leads to impatient. impatient로 이끈답니다. impatient는 인내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급함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즉, one of the top reasons. 자, 그 최고의 이유들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top 이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율의 이유들 중 하나. 그 어떤 이유냐? Why over 95% of all diets fail.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의 95% 이상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일단 짚고 다 했어요. 문장이 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체중과 몸매를 가꾸는 걸 보는 방식이래요. 체중과 몸매를 가꾸는 거를 보는 방식이라는 거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라고 말하면 되겠죠. 외모.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거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냐면요. 기대가 현실을 알지 못하는 한 예시래요. 기대가 현실을 알지 못하는데 기대는 뭘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제 막 그 광고 같은 걸 봐. 막 before after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 살 막 이렇게 져 있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홀쭉해졌어. 이런 것들 봐.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좀 날씬해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현실이란 건 뭐야? before에서 after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 됐어? 그런 거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조급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뭔가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야. 즉 우리가 다이어트를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95% 이상의 비율이 실패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we are led. 우리는 이끌어진대요. to believe. 믿도록요. 뭐를 통해서? various media.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믿도록 이끌어집니다. 자, 뭐를 믿도록? 대절이야를 믿도록. 자, 대절이야가 뭐냐? dropping pounds야. 파운드는 뭐냐면은 우리 원래 미국에서는 무게의 단위를 파운드를 쓰지. 그렇지? 그러니까 파운드를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킬로그램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몸무게 줄이는 거 말하는 거야. 자,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요, 이제 something, 어떤 것이랍니다. 여기서 대시냐 미치냐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 쉽죠? something, 띵으로 끝나는 거 원래 우리가 that을 쓰잖아, 뒤에. 그렇지? 관계대명사 that. 그러니까 that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면은 can be done quickly and effectively. 자,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도록 이끌어진다는 거야. 됐어? 이게 사실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그런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이거 하루에 알약 뭐 하나씩만 먹으면은 막 한 달 지나면 막 살이 막 30kg가 빠진대. 그럼 뭔가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먹게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사회의 인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회의 인식 때문에. 됐어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So if 뭐 한다면 we just try hard enough.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요.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그러면 몸무게를 줄이는 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믿어지도록 우리가 유도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된 기대만 하게 된다는 거죠. 헛된 기대만 해. 근데 기대를 했는데 그에 대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씨 뭐야 이러면서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The reality show. 자, 그래서 그 리얼리티 쇼가 있는데요. The Biggest Loser라는 그 리얼리티 쇼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자, 컨테스턴트들이,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drop 10이니까 10파운드만큼 또는 심지어 20파운드만큼을 떨어뜨린대요. In one week,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살을 뺀다는 거야. 그 리얼리티 쇼에서. 아까 말했잖아. 각종 다양한 매체, 미디어에서 이런 거를 자극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저런 걸 보면서 저렇게만 하면은 급격하게 살을 뺄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지. 자, 어쨌든간 근데 그 쇼가 implies 뭘 암시하냐면은 배터리아를 암시하는데 rapid results. 자, 급격한 결과는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뭐 또한 그러니까 가능할 뿐만 아니라 commonplace 아주 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됐어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노출을 시킨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뭐야?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서는 뭐가 나왔어?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했어. 문제 제기가 뭐였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5%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러면 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매체가 유도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살 쉽게 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매체가 유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예시로서 이 리얼리티 쇼 비기스트 루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됐죠? 이어서 볼게요. We search. 우리가 찾는데요. For the latest fad. 자, 여기서 이 fad라는 게 일시적 유행이라는 뜻이거든. 일시적 유행. 그러면은 최신의 유행을 찾고요. 그리고 drawing과 그 다음에 drawing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능수동 문제죠. 간단합니다. 뒤에 목적어 없이 그러니까 수동이야. 됐어? 이렇게 풀면 돼. 여기에서 우리잖아. 주어가 우리잖아. 우리. 그럼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끌려지는 거야. 일시적인 유행을 찾잖아.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은 뭐지? 아니면 다이어트 뭐 방법은 뭐지? 이러면서 찾아. 그리고 그 제품에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어떤 제품이냐? 이런 제품이야. claiming 주장하는 거야. to trim 줄인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뭐를 줄여? 우리의 허리 라인을요. in 30 days or less 30일 또는 그 안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30일도 채 안 돼서 우리의 허리 라인을 줄여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제품에 끌리게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거를 찾는다고. 이런 거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팩트를 좀 알려줘야겠죠? 실제로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팩트 폭력하는 거겠죠. Time after time. 자, 매번 we find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 After attempts to diet. 자, 다이어트 하는 것을 시도하고 난 후에, 노력하고 난 후에 여기까지. With ever more weight to lose랍니다. 그러니까 줄여야 할 더 많은 체중이라고 하면 되겠죠. 줄여야 할 더 많은 체중을 가진 채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도 써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최신의 유행 방법도 해보고 다 해봐. 근데 다이어트 성공한다 안 한다? 거의 못한다고. 5%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이 빠른 체중 감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대일 뿐이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라고 대조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이제 팩트 폭력 날리는 거죠. 팩트 폭력.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While there are manufacturers 하고 나왔네요. 자, while자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문장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겠네요. There are manufacturers. 많은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요소들인가? That go into wellness and healthy living. 그럼 체중 감량이랑 건강한 생활과 뭔가 관련성이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잘 봐봐. 체중을 감량하는 거랑 건강한 삶이래요.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이겠죠. 운동. 그렇죠? 운동을 하면은 체중 감량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삶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와 관련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one of the hardest things for people to accept 까지 나왔네요.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원을 쓰시는 거죠. 원이 주어지? 이거 너무 쉽잖아. 원오브의 복수명사. 따라서 수일치, 이지가 되겠죠. 법 쉽죠? 여러분 내신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사람들이 의미상주어예요. For people. 사람들이 to accept 받아들이기에 가장 힘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대절 이해라는 거야. 대절 이해가 뭔데? Any real lifestyle. 자, 어떠한 진정한 생활 양식의 change, 변화라도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야. 됐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해서?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라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Why? 그 이유가 뭐야? 많은 매체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많은 매체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 그렇게 보여주니까. 여러 매체에서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를 보여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체중 감량도 해. 그러면서 플러스 건강도 챙겨. 이거를 하려면 뭐밖에 없어?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운동이야, 운동.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은 뭐야? 시간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 시간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아까 대조되는 부분이 뭐야?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어때? 시간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둘이 대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본문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위에 나와 있는 이 기대감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뭐겠어? 덜 귀찮으니까 그렇겠지 뭐.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얘는 방법이 쉬워 보이잖아.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살이 빠진대.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딴 게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소모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노력, 에너지를 덜 들여도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제품에 끌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즉 time to break bad habits 나쁜 습관을 깨고 and time to form your healthy ones라고 나와 있죠.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그럴 시간이 걸린다. 그럴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진정한 생활 양식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습관은 뭐야? 이런 습관이겠죠. 그냥 빨리 대충 하더라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그냥 버려. 헛된 기대감을 버리고 그냥 충분히 우리가 시간 소모를 해서 운동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석적인 방법으로 체중 감량과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요지가 되는 겁니다. 요지. 됐죠?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이렇게 문장이 나왔죠. 우리는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로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즉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간단하죠? 이 글의 주제 뭡니까? 우리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있어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시간의 필요를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요약문은 제가 이렇게 쭉 써봤는데 요약문이 좀 기니까 키워드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체중 감량과 몸매를 가꾸어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거죠.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쳐다본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조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의 실패만 체크할게요.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위한 습관 개선에는, 자, 습관을 개선한다.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됐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조급하게 되면 실패로 이어져. 그러니까 개선에는 시간 소모가 필수적이다. 됐어? 이렇게 네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 키워드들은 그리고 항상 너네가 얘까지는 괜찮은데 워크북에다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네 그 어차피 요약문을 쓰니까. 됐지? 자, 다 됐으면은 6번 넘어갈까요? 6번. 자, 6번은 내용 보기 전에 앞서서 얘들아 일단 그 어법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 어법 내용만 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내용을 좀 볼게. 일단 6번은 답을 몇 번으로 했냐 얘들아? 혹시? 몇 번으로 했어요? 재훈이 몇 번으로 했어? 3번? 경지랑 서현이도 3번으로 했어? 그래?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그러면 레코딩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될까? 답이 뭐가 돼야 될까? 그냥 레코드? 동사 원형으로? 왜? 정사절인 것 같아서. 오케이,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어는 누구야 그러면? 스튜던트. 그렇죠. 쉽죠? 그 사이에 있는 who부터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with the professor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student를 수식하는 거죠. 거기 이제 recording 앞에 나와 있는 anonymously는 이제 record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됐죠? 이 정도로 나오면 참 좋겠다 시험에서도.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거 찍어봐 미리 기다릴 수 있으니까.
시간에 좀 자라고 다시 가. 졸지 말고. 자식아. 응? 자, 6번 보자. 내용. 어법은 아까 봤으니까 대강 볼게요. 또 첫 내용이 되게 길게 나왔거든. 항상 내가 뭐 강조한 거지만 첫 문장에서 쫄면 안 돼.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 하고 가자고. 첫 문장에 보면은 recent psychological research라고 나왔거든. 자, research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구 내용 생각해야겠지. 그럼 연구 내용이 나오면은 연구에 대한 결과 나올 테고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즉 요약문이 되겠지. 자, 가볼게. 최근 심리학 연구가 뭘 드러냈냐면 대처리학을 드러냈대. 대처리학은 무엇인가? 대학생들인데 어떤 대학생인가? 이런 대학생들이야. Look at a 2-second video clip이래. 그러니까 2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본 학생들이래. 어떤 교수가 가르치는 것을. 교수가 가르치는 거를 2초짜리 그 비디오 클립을 본 대학생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답니다. 뭘 예측할 수 있는가? How students.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Who spent an entire semester with that professor. 그 교수와 함께 전체 한 학기를 보낸 학생들이 어떻게 will like that professor. 그 교수에게 어떤 좀 호감이 있을지, 그러니까 좋아함이 있을지 말지, 그냥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낸대요. By the end of the semester. 그 세메스터의 끝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한테 어떤 강사의 2초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예요. 네, 그러면 내가 강의하는 거를 2초 보여주는 거야. 2초. 딱 2초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자, 이번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로이쌤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로이쌤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2초 만에. 그렇대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In other words. 자, 다시 말해서 한 학생이요. watching a 2-second clip of a professor. 그 교수의 2초짜리 클립을 보고 있는 한 학생이요. says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I like him. 나는 그가 좋아요. 또는 I don't like him. 나는 그가 별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고 나면 그 진술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그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봤어. 서연이가 어떤 뭐 경희대학교 교수의 수업을 2초짜리를 봤어. 딱 2초 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연이가 이제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이제 봤을 때 저희 교수님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대학을 가면은 대학이 끝날 때 그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은 강의 평가서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러면은 그 강의 평가서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 교수가 좋았는가 싫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서연이가 좋았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경희대 그 교수의 수업을 들은 무수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그럼 이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그것으로 나와. 만약에 별로라고 했어, 배드라고 했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도 또 뭐라고 평가한다? 배드라고 평가한다. 됐어?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봐. 학생들이야 당연히 한 학기를 이 교수와 함께 보냈으니까 이 교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근데 서연이는 2초밖에 안 봤는데? 근데 반응이 어때요? 동일하다. 됐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우리 아직 내용 다 안 봤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예상하고 들어가 보자고. 내용 다 안 봤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자, 좀 단서를 줄게요. 서연이는 이 교수를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근데 단 2초 본 거야. 2초. 근데 2초 만에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한 겁니다. 2초만 보고. 근데 그 판단이 어떻다? 실제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거야. 자, 실험 내용이야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봐야죠. 뭐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나마나 똑같다. 강의를 들으나마나 똑같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교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야. 교수에 대한 평가. 자, 얘네들은 한 학기 동안 겪은 거야, 교수를. 서연이는 2초 겪은 거야. 근데 똑같아요, 반응이. 뭘 알 수 있어? 이 사실을 통해서.
답이 나왔네요. 그겁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됐어? 이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지냈어요. 근데 서연이는 딱 2초밖에 못 봤습니다. 첫인상이죠? 근데 그 첫인상만으로 끝이냐 빼느냐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학생들도 똑같지 않을까 얘들아? 이 학생들도 처음에 교수님을 딱 봤을 때 이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딱 할 거 아니에요. 첫 수업에서. 그러면은 처음에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겠죠. 이 교수가 어떻겠구나 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뭐야? 쭉 간다는 거야. 그게 쭉 간다. 됐어? 그러니까 첫인상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를 사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물론 뒷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걸 파악할 수 있다면 되게 쉬워지는 거겠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좀 더 볼게요. 자, at the end of the semester, 그 학기 말에 학생들은요, have taken a class,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입니다. 그 교수와 이 사람들은 anonymously, 익명으로 record 됩니다. 아까 했던 거죠? 기록합니다. Whether or not they like the professor, 그들이 그 교수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이제 서연이가 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야. 됐어? 자, with incredible accurac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냐? Watching the 2-second clip이 되겠죠. 그러니까 2초짜리 그 비디오 영상을 본 학생들이겠죠. 됐어요? 그 학생들이 예측을 한답니다. What the entire class, 그 전체 수업이 뭐라고 느껴질 것인지를요. At the end of the semester, 그 학기 말에. 됐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2초짜리 비디오를 본 학생들, 우리 서연이가 예측한, 서연이는 뭘 예측한다고요? 이 전체 학급, 그 전체 학급의 이 학생들이 이 교수님이 좋습니다, 싫습니다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됐어요? 딱 보고 이런 거지. 딱 2초 봤어. 아이, 이 선생 딱 봐도 애들이 좋아하겠네. 애들이 안 좋아하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It sounds unbelievable. 자, 그것은 믿을 수 없게 들리지만 사실이래요.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 이어서 볼게. One of the big mistakes we made. 우리가 저지르는 커다란 실수 중 하나랍니다. 이 하나는 is making, 만드는 거예요. A poor impression. 자, make의 impression 하면은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거랍니다.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자,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러고 끝났거든. 이게 뭔 말이야?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거다. 인상이란 말이 나와. 인상. 됐어? 자, 이 말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앞뒤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자, 앞 내용이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처음 보는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데 뭐야? 2초면 충분하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거야. 이건 패러프레이징한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경지가 말한 대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에서는 첫인상이란 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첫인상이란 말 대신에 아주 찰나의 첫인상이라고, 찰나의 인상, 처음 보는 이미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소재와 요약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소재, 인상과 호감이라는 건데요. 자, 이제 영어 버전은 조금 다르게 써봤습니다. The powerful and consistent effect of the first impression. 여기 first impression이라고 써놨죠. 첫인상. 첫인상의 강력하고 지속적 효과. 됐어? 이게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됩니다. 요약을 보자면 사람들은 찰나의 관찰로도 처음 보는 사람의 인상을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찰나의 관찰, 뭐 이런 거겠죠. 아주 약간의 관찰. 그리고 인상을 판단한다. 인상을 판단한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까지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7번도 어법을 좀 먼저 볼게요. 어법.
같은 경우는 이시냐 댐이냐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스위치 문제죠? 이거는 해석해야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B에 interact와 interacting 나왔는데 그럼 이건 동사자리냐 아니냐라는 문제잖아. 어떤 게 맞아? interact가 맞아? interacting이 맞아? interacting이 맞아요. 앞을 보니까 to가 나와 있네. 그러면 동사자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투부정사 써야 돼? 아니면은 정명구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어떤 거냐? 앞에 나와 있는 from이에요. from. 저 앞에 보이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from taking 하면서 나와 있죠.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to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interacting이 정답이 되겠죠. 자, C를 보겠습니다. 왓된 문제. 지겹죠 이제는. 뒤에 완전 불완전. 이걸로 판단을 해야겠죠. 자, 답이 뭘까? 대실까 마실까? 대시입니다. 대. 됐어요? 자, 그러면 뭐 답은 하나밖에 없네. 3번밖에 없네요. interacting이랑 대시니까 답은 3번밖에 없겠죠. 일단 뒷문장을 보면 fantasy role playing 주어 나왔고 provide 동사 나왔고 ideal environment 목적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완전하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to cultivate and test 투부정사 나왔고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어인 the productive use 나왔어. 됐어? 여기까지 또 완전한 문장. 그 뒤를 보면 of imagination 전치사의 명사까지도 제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써야겠죠. 됐죠? 자, 어법은 간단히 봤고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7번. 자, 첫 문장부터 볼 건데 아까도 내가 계속 말하지만 기선 제압을 한번 해볼게. 상상력과 창의력은요 are the gate keys랍니다. gate key니까 정문 열쇠를 말하는 거죠. 우리 뭐 열쇠 뭐 이런 거 나오면요 뭔가 핵심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fantasy role playing이래요. 그러니까 공상 역할 놀이의 핵심이랍니다. 뭐가? 상상력과 창의력이요. 됐죠? 자, 주제를 말을 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할 놀이를 하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수적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됐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이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문장, 근거가 나와야겠지.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팩트로 얘기를 했어. 팩트로. 다시 한번 보자. 역할놀이. 역할놀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상상력, 창의력. 창의력이 필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팩트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이하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근거가 나와줘야 된다고. 근거. 이제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주제니까. 됐어? 자, 어떤 거를 말하는지 한번 내용을 볼 건데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제가 미리 써놨는데 근거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자, 만약 학생들이 cannot imagine 상상을 못한다면요. themselves 자기 자신이 engaged by라고 나오는데 여기 구문 분석 좀 해볼게. Students cannot imagine themselves engaged by the fantasy world.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야. 됐어? 오형식이야. described to 이 또는 them인데 미리 알려줄게. them이 정답이야.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생겨본 거야. 비부절 전체고.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 학생들이 상상하지 못한다면요. 그들 자신이 engaged by 하는 거. engaged by 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에 이끌리다. 됐죠? 수동형이야, 수동태. 뭐뭐에 이끌리도록 상상하지 못한다면은 판타지 월드. 어떤 판타지 월드야? described, 묘사되는 거야. 자신들에게.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뭐야? 학생들이야, 학생들. 됐어? 학생들. 자,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여기에서 근데 내가 혹시나 해갖고 추가적인 어법 하나 알려줄게. 추가적인 어법. 얘들아 봐봐. 이 대미 가리키는 게 내가 학생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주어랑 동일한 거니까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them을 썼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동일인물이잖아, 주어랑. 근데 왜 them으로 썼어? themselves 안 쓰고? 왜 그럴까?
아니 인상 쓰지 말고 설명 왜 인상을 써? 아니 뭘 인상 쓰면 보입니다 자식아. 분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댐셀 붙이면 안 될까? 아 참고로 댐셀 붙이면 틀려요 이거는. 틀려요. 어법상 틀립니다. 스튜던트 동사에 걸리는 게 아니라서 스튜던트가 주어고 네네. 그 행란 이미지는 동사였나요? 네네네네. 거기에 안 걸려서 아 여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는 댐셀부즈가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는 학생들이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주어랑 똑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거든.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 다시 내가 여기다 써줄게.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사용하느냐거든. 언제 사용하느냐? 근데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야. 됐어? 근데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해.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 돼. 어떤 거냐면 동사를 찾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형을 찾는 거야. 동사형. 동사를 찾는 게 아니라 동사형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동사처럼 생기네. 동사가 됐든 준동사가 됐든. 됐어? 그러니까 앞쪽이 앞쪽.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뒤쪽 찾지 말고. 앞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 또는 준동사를 찾아야 돼.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 볼게.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내가 독해 수업인데 어법 설명해서 미안한데 이거 관련해서 재작년에 저동부 2에서 2학기 때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내가 그 기억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봐봐. 여기 댐이잖아. 그럼 얘랑 가까이 있는 앞쪽부터 하나씩 가볼게.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형이 어떤 거야? 앞쪽에 댐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처럼 생기네. 찾기 어려워. 댐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처럼 생긴 애가 누구야? describe잖아. 됐어?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동사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동사나 준동사. 됐어? 동사나 준동사. 준동사잖아. 과거분사니까. 됐지? 그럼 잘 봐봐. 이 describe를 이제부터 동사처럼 볼 거야. 됐어? 그럼 요 놈의 주어가 있겠지. 이 녀석의 주어는 누가 될까?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판타지 월드 수식하고 있지. 판타지 월드. 됐어? 그러면은 이 판타지 월드 수식받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은 이 판타지 월드랑 이놈이 똑같아야 이제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판타지 월드랑 댐이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 댐이 가리킨 건 스튜던트인데. 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댐셀브들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냐면요. 5형식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5형식 구조에서. 여기 이거 좀 지울게. 이거 지워도 되지? 여기 제기대명사 설명. 여기 좀 지울게. 이게 어떤 구조로 많이 나오냐면은 5형식에서 얘들아 만약에 주어가 그냥 he라고 써볼게. 동사 나오고 목적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댐이라고 써볼게. 자 여기 목적격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투부정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힘이냐, 힘셀프냐, 댐이냐, 댐셀브지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가? 일단은 어법적으로 아예 틀린 거는 힘셀프는 일단 틀려요. 왜?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구야? he가 아니라 댐이야, 댐. 왜냐면 얘는 목적어고 목적격보니까. 목적격보의 주어는 누구야? 목적어잖아. 의미상 주어가. 됐어? 그러니까 일단 힘셀프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됐어? 그럼 이제 남는 게 힘, 댐, 댐셀브즈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 얘는 이제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들이 그를 뭘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들이 그들. 선생님 여기서 댐도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댐이 얘가 아니라 다른 댐을 가리킬 수도 있잖아. 다른 댐을. 그쵸? 다른 복수형 명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류인 거야. 얘는요. 그리고 얘네가 얘네 자신을 뭐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석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기대명사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게 종종 있으니까 참고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이 구절까지만 지금 해석했으니까. 자, 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이 이끌리는 거 판타지 월드에. 어떤 판타지 월드야? 그들에게 이끌리도록, 그러니까 그들에게 묘사된 그런 판타지 월드에 자신들이 이끌리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면.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if절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그런 판타지 월드에서 살고 있다라고 뭔가 상상할 수 없다면. 됐어? 감정이입을 못한다면. 그러면 그 게임은 cannot get off the ground. 그 게임이라는 역할놀이 말하는 거죠. 그 역할놀이는 get off the ground 할 수 없답니다. get off라는 거는 원래 이륙한다라는 의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땅에서 떨어지다라는 거야. 직역을 하면 땅에서 떨어지다. 얘들아,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면 출발하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바닥에 붙어있지만 달리기를 하려면은 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되죠. 됐어요? 땅에서 떨어진다는 건 뭐야? 출발하다 시작하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순조롭게 출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역할놀이 못한다고요. 됐죠?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첫 문장이랑 첫 문장 뭐였어? 상상력, 창의력이 필수라고 했잖아. 역할놀이에서. 이게 없으면 역할놀이 못한다고. 똑같은 얘기잖아. 됐죠? 주제 재진술한 거야. 됐지? 자, 바로 이어서 볼게. The students, 학생들이 exercise 넣으면 얘들아 운동하다라는 건 알지 말고 발휘하다. 됐어? 어떤 능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도 된다. 학생들은 발휘해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요 in countless ways, 무수한 방식으로요. from A to B라. 그래서 인터랙팅이 정답이었죠.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take on은요 뭔가를 떠맡다라는 뜻이 됩니다. 떠맡다. take on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 두 가지 뜻 다 알아두자. take on. 어떤 임무를 맡다, 어떤 임무나 역할을 맡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니면 뭐뭇을 띠다라는 뜻이 있어요. 띠다. 여기서 띈다라는 거는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야. 속성. 어떤 속성을 띠다. 됐어? 속성을 띈다 할 때 take on, 또는 어떤 임무를 떠맡는다고 할 때도 take on. 됐지? 여기서는 역할놀이니까 당연히 역할을 맡다, 뭐 임무를 담당하다 이런 의미가 돼야겠죠. Taking on the role of their assigned characters. 그들의 지정된 캐릭터죠. 지정된 캐릭터의 역할을 떠맡는 것에서부터 interacting with other creatures and alien environments. 다른 생명체나 외계의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거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방식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됐어? 아니 판타지 월드잖아. 공상세계잖아.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상상력이 있어야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음 질문입니다. In every case, 모든 경우에서 what is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의문문도 아니네요? 그러면 what절이 주어라는 소리겠죠. What is minimally called for?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is imaginative flexibility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내가 뭐라 써놨어요? 핵심 주제어라고 지금 써놨지. 뭐라고 써놨냐? Imaginative flexibility. 상상력이 풍부한 유연성. 상상력의 유연성이라고. 상상력의 유연성. 됐어? 응.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역할놀이에서는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계속.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지. 되게 풍부해야지.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역할놀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aginative flexibility, 여기서 flexibility라는 거를 빈칸으로 내도 좋아요. 사실 여기를 빈칸으로 내도 좋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react, 반응하기 위해서죠. 적절하게. to the multiple situations,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상상력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자, while 뭐 하면서요? looking ahead to니까 뭔가를 내다보는 거죠. The consequences of various actions and decisions. 다양한 액션과 다양한 그런 판단의 결과를 내다보는 동안에. 됐어요? 내다보면서 학생들이 접하는 굉장히 무수한 많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적절하게 반응하려면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게 바로 뭐다? 상상력의 유연성이라고요.
상상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도 상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그 역할놀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공상 역할놀이잖아요. 제가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에 집에서요. 아들내미 때문에.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가 잠깐만, 너네도 혹시 타요 세대였냐? 그랬냐? 어렸을 때 타요 봤냐? 그러니까 얘가 타요를 보는데 그 타요가 그 일반 그게 아니라 되게 막 여러 가지 변형된 버전이 많더라고요. 변형된 버전이 많은데 무슨 아니 버스가 가길래 나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버스가 뭐 우주에 가고 뭐 싸우고 막 별 희한한 게 다 있어. 근데 얘가 아들내미가 그걸 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집에 이제 겁나 많거든요. 그 버스 타요 장난감이 겁나 많아. 그래서 얘가 이제 막 뭘 갖고 와. 이만큼 갖고 와. 그럼 갖고 온 다음에 나한테 이제 장난감 몇 개를 줘.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조건 악당 역할만 시켜요. 지가 무조건 주인공이야. 지가 무조건 타요를 갖고 있어. 나한테는 막 겁나 막 뭐라고 할까 막 못생기고 막 이런 자동차만 나한테 줘. 막 이게 역할을 주는 거야. 공상 역할놀이잖아 사실 어찌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걸 안 봤잖아 TV를. 얘는 막 수십 번을 봤어.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얘가 막 말해. 막 지가 막 대사를 쳐. 막 드디어 만났군 악당 막 이러면서 막 지가 막 대사를 쳐. 갑자기 내가 그래 뭐야 시작이야? 이러면서. 근데 얘가 나는 이제 뭔 대사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안 봤으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 그럼 이제 얘가 아빠 빨리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 아니 뭘 해? 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줄 알아요? 얘가 대사를 알려줘요. 아빠 여기서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막 이렇게 대사를 하래. 이렇게 해 막 이래 얘가.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왔군 막 이러고 있어. 난 대사를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상상력과 창의력인 거야. 이제 여기에서 나는 모르잖아. 근데 대충 그래도 어린애들 보는 만화에 클리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내가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지. 여기까지 오다니 공주는 내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막 뿅뿅뿅 거리면서 하고 그래.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얘가 막 이렇게 막 해.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해. 그럼 이제 내가 결국 내가 졌다 막 이러면서 이게 끝나. 그럼 얘가 와 아까는 부딪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심폐소생술하고 다시 달리고 다시 이게 무한루트예요. 무한루트. 안 끝나. 얘가 잘 때까지 해야 돼요. 네. 힘들어서 하소연 해봤어. 이거 본문 보니까 생각나. 넘어갈게. 볼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절 이한데. 판타지 공상 역할놀이가 제공을 하는 거를 의미한대요. 뭐를 제공하냐? 이런 정말은. 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자, 어떤 이상적 환경이냐? 이런 이상적 환경이야. 함양하고 테스트를 해본대. The productive use of imagination. 그러니까 상상력의 생산적 사용을 함양하고 시험해볼 이상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뭐 하면서요? utilizing 하면서요. 활용하면서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상상력이야. 자, 그러면 상상력을 활용하면서요. 뭐하게? To enliven. leave any 붙으면 뭐 하게 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냥 동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생동감 있게 하는 거야. The fantasy narrative. 그러니까 그 판타지 이야기를 더 생동감 있게 하고 and vision alternatives. 대안을 상상하고요. 그리고 and emphasiz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상력의 생산적인 사용을 함양하고 시험할 이상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뭐가요? 앞내용이요. 앞내용. 됐어요? 그런 상상력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즉 공상 역할놀이는 상상력의 생산적 사용을 좀 올려주고 시험해볼 이상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야.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 상상력을 발휘해볼 만한 뭔가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바로 이 공상 역할놀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역할놀이에는 이런 것들이 필수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소재와 요약을 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공상역할 놀이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의라고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게 주제였죠. 요약을 보겠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공상역할 놀이의 필수적인 요건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생산적 사용을 함양시켜주고 향상시켜주고요. 시험해볼 이상적 환경을 제공해준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함양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상적 환경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으니까. 정답은 5번이고 이즈가 틀렸어. 여기에서 이즈가 아니라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될까? or? 자, 그러면은 r에 걸리는 게 뭘까?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뭐예요? 맞아요. comparisons. 걔가 주어입니다. 대절의 주어예요. 대절의 주어. 됐어? 그래서 r가 됩니다. 자, 내용 바로 볼게요. 자, 봅시다. 처음에 문장이 짧게 나왔죠? 기선제압 합시다. Advertising is a form of persuasion. 광고는 설득의 한 형태래요. 광고는 설득의 한 형태이다.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광고라는 거는 설득의 한 형태래요. 근데 그 비유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들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광고는 설득이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득이래. 일종의 설득. 자, 우리 뒷내용 보지 말자. 뒷내용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광고를 지금 설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뭘 설득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득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구매하도록 설득을 하는 거죠. 됐어? 이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설득한다라는 말 자체를 잘 생각해봐. 설득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렇게 우리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를 안 해. 예를 들어서 광고를 안 해. 광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 아니면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쌀을 파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자, 나는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난 광고할 필요가 없어. 설득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안 팔면 사람들 다 굶어 죽는데? 쌀 나밖에 안 파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과 내가 판매하는 게 겹치죠. 그러면은 설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설득, 물건을 구매하도록 설득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설득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는 물건이니까 설득을 하는 거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내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해됐죠? 이 설득이라는 말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 광고는 설득의 한 형태인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한 거야. 다음에 볼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절이를 의미하는데 from scale one. 자, 이런 단어는 좀 특이하죠? 처음부터란 뜻이야 그냥. 자, 처음부터 your goals and interests. 너의 목표와 관심사는 are often very different. 아주 다르답니다. From 뭐와 those of the advertiser. 여기서의 those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goals and interests를 말하는 겁니다. 복수형이야. 됐어?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즉 광고주의 목표나 관심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사가 있어. 근데 광고주의 목표와 관심사가 있어. 그거는 뭐야? 서로 다르다는 거야. 서로 다르다. 됐어? 여기 패러프레이징 해놨죠? 즉 광고자는 목표나 관심사가 다른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광고를 만드는 거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만약에 내가 광고자야, 여러분이 소비자야, 우리의 관심사가 같아. 그러면 설득이 필요 없는 거야. 됐어? 그 관심사가 같다는 게 뭐였어? 아까 내가 쌀 얘기했잖아. 쌀 얘기.
됐어? 관심사가 같으면 설득이 필요 없다고. 근데 관심사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거 좋아. 한번 써봐.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휘 문제를 출제한다면 different를 출제할 수 있는 거야. different.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 알겠지? 이어서 보자. 자, 여기서부터 예시가 온다. Let's say. 한번 말해보자. 너의 목표가 is to buy. 사는 거라고 한번 쳐보자. The best dishwashing machine.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사는 거라고 한번 해보자. You can afford. 너가 구매할 형편이 되는. I don't have to be the first. 나는 최초일 필요가 없답니다. 여기서 이 나가 갑자기 등장해서 니네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I는요 진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독자고 독자 이 글의 독자 이 필자 입장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요 내가 최초의 인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to break it to you that 하고 나왔는데 잠깐 볼게. 여기서의 break가 어떤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break라는 단어가. 여러분 breaking news라는 거 들어봤죠? breaking news. breaking news가 무슨 뜻이야? 왜 정치 왜? 폰 왜? 아니 진짜 지금 수업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어머님한 긴급한 연락이에요? 아이 집어 넣으세요. 폰을 웬만하면. 자 다시 breaking news라는 말이 있잖아. 그게 뭐야? 속보야 속보. 긴급 속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break라는 표현 자체가 급하게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 급하게 알리다. 알겠지? 자, 그래서 to break it to you인데 여기서 it이 과목적어야. 이 대시 진목적어고. 됐어? it은 해석이 없다. 너에게 처음으로 밝힐 최초의 인물일 필요가 없답니다. 뭐를 처음으로 알려주냐면 대절이야를 처음으로 알려주는데 this is not the main concern. 이것이 주된 컨설이 아니다. 뭐 관심사라고 보면 되겠죠.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뭐에 대한 관심사? I'm an advertising copywriter for a home appliance company. 그러니까 가전제품 회사의 그런 광고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가 뭐냐면 광고 그거 쓰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거야. 그 광고의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게 내가 처음일 필요가 없대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제 직독직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앞에서 지금 예시를 시작했잖아. 자, 우리가 지금 광고라는 거는 일종의 설득인데 다시 한번 뭐다? 광고주와 소비자는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광고주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돼. 우리 제품을 사도록. 됐어?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식기세척기를 니네가 한번 사본다고 가정을 해봐.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최초의 인물일 필요가 없어. 어떤 최초의 인물일 필요가 없냐면은 사실은 그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 그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나왔잖아. 디스라고 나왔잖아. 디스.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지금 요 내용과 연결된 앞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앞 내용.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의 목표라고 했잖아. 너의 목표. 됐어? 너의 목표는 뭐야?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사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너의 목표가 식기세척기,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산다는 것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너의 목표와 이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어떤 관심사가 다르다고. 됐어? 낫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근데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을 안 해줘도 우리 소비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이지? 오케이? 됐어요? 아니 니네 어차피 다 알고 있잖아. 어차피 광고주는 너네를 위한 너네에게 맞춤형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판다? 그딴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지네가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지네가 만들어 놓은 거를 파는 게 걔네의 목표지. 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준다? 그건 걔네 목표가 아니야. 근데 그거 니네도 알고 있잖아.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내가 최초일 필요는 없지. 어차피 니네도 알고 있는데. 됐어? 이 얘기하는 거. 이해됐지? 넘어갈게.
He's unlikely to suffer. 자, be likely to 하면은 뭐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unlikely 붙었으니까 뭐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그 카피라이터 말하는 거야. 카피라이터는 고통받을 가능성이 없대요. A single pang of failure. 그러면 실패에 단 한 번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없답니다. 자, upon ing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 이런 거거든. 뭐 하자마자? 발견하자마자. 대절이야를 발견하자마자. by ing, by buying the washer. 그 식기세척기를 구매함으로써. In its beautifully crafted ad. 그의 굉장히 아름답게 막 수작업이 된 광고에서 이제 광고 안에 있는 그런 식기세척기를 구매함으로써 너가 현명한 구매를 놓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실패의 단 한 번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없대요. 자, 직독직해 다 했는데 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광고의 카피라이터는 어떤 입장인가? 광고를 보는 당신, 즉 소비자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어요. 최고의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이면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거, 가성비 제일 좋은 거, 이러한 식기세척기를 사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소비자의 목표야. 근데 소비자의 목표는 뭐야? 관심 없어. 우리가 지금 파는 거는 30만 원이야. 그리고 성능이 최고도 아니고 그냥 한 중간 정도야. 중간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뭐가 목표야? 이걸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판매하는 게. 서로의 목표가 다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이 소비자야. 내가 카피라이터야. 재훈이가 왔어. 저 10만 원짜리 식기세척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능, 저런 기능, 그런 기능도 있어야 돼요. 아, 저희가 일단 10만 원짜리는 없고요. 일단 30만 원이고 여기 브로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써서 이러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는 없어요. 그럼 이제 재훈이가 아,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건 없네요. 갈게요. 이랬어. 그러면은 광고주의 내 입장에서 손님 한 명 놓쳤다. 마음 아프다. 이 실패의 고통이 온다. 이럴까? 그러지 않는다고. 어차피 재훈이의 목표와 나의 목표는 다르니까. 됐어? 그냥 난 이걸 팔면 돼. 내가 여기서 굳이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됐어? 이어서 갈게. 자, if you really want, 너가 정말로 원한다면요. To read something, 뭔가를 읽기를. 그 뭔가가 뭐냐? That's written, 쓰여져 있는 어떤 것이래. With your best interest in mind. 자, 너의 최고의 관심사를 염두에 둔 채로 쓰여진 무언가를 읽고 싶다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너의 맞춤형 물건을 네가 찾고 싶다면. 됐어? 쉽게 말하면. 너의 맞춤형 물건을 너가 정말로 찾고 싶다면, 그러면 너는 pick up a copy of consumer reports. 너는 consumer reports의 사본을 집어들 거랍니다. 즉, you don't go flipping through. 너는 훑어보지 않을 거래요. 그 housekeeping을요. To find, 알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내기 위해서? dishwasher 광고를, dishwasher 광고. 여기서는 그 dishwasher 광고겠네. 대절이 아니네요. sorry. You saw last week. 네가 지난주에 봤던 그 dishwasher 광고를 찾기 위해 그 housekeeping을 훑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약간 배경 지식 아래다 써놨는데요. 제가 Customer Report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협회가 발행하는 소비자 잡지입니다. 소비자 잡지. 그래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브로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Good Housekeeping이 뭐냐면은 여성들 잡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성용 잡지. 됐어요? 그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니네가 만약에 어떤 객관적 정보를 얻고 싶어. 이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기능별로, 가격별로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컨슈머 레포츠를 집어들겠죠. 컨슈머 레포츠. 됐어? 우리가 저 Good Housekeeping을 보겠냐고.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별다른 거 없이 그냥 Good Housekeeping 같은 거 본다고요. 우리가 잡지 같은 거 본다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람들도 이 광고가 객관성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됐어요?
어차피 이게 설마 다 사실이겠어. 에이 뭐 얘가 막 진짜 간지나게 뭐 30만 원의 성능이 어떠하고 뭐 이런 식의 색조픽 한다? 에이 뭔가가 하자는 있겠지. 뭔가가 좀 문제가 있겠지. 우리 다 의심하잖아. 그런 거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즉 이 문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When you do read the ad, 너가 그 광고를 정말로 읽는다면요. You take it for granted that 하고 나왔는데 또 과목적어 직목적어다. Take for granted 하면 당연히 여기 나오거든. 원래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나와서요. 이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목적어가 길어서 과목적어 직목적어로 쓰는 거야. 즉 너는 대절이야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 돼. 대절이야가 뭐냐? Any comparisons. 그 어떠한 비교인데요. 어떤 비교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앞에 있는 건 꾸며주는 거다. 그것이 즉 그 광고가 경쟁사에 대해 뭔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비교라도 are not necessarily fair and balanced. 반드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학원에서 예를 들어 광고를 한다고 쳐볼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광고를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한다고 쳐봐. 뭐 우리 렉스카미 뭐 나인멘토리 막 이영신나 뭐 이런 데랑 막 비교하면서 막 한다고 쳐봐.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영상 편집해야겠다. 자 다시 아무튼가 이제 어쨌든 주변하고 막 비교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정말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걸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했어?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썼겠죠.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광고니까. 근데 그거를 뭐다? 소비자가 알고 있다. 소비자가 알고 있다. 어떻게 알겠어? 당연히 학원에서 내는 광고는 당연히 자기네 학원이 제일 좋다고 말하겠지. 우리 학원이 여기보다 좀 구린데 그래도 올만해요. 누가 이렇게 광고를 내? 안 그렇잖아. 알고 있어. 어느 정도 광고의 과장성에 대한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광고주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자, 소재와 요약을 보겠습니다. 그래, 소재. 광고자의 목표와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요약문을 보자면 광고자와 소비자는 상호 부합하지 않는 목표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됐죠?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으니까, 서로 관심사가 다르니까 설득하려고 노력한다고. 관심사가 같으면 설득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숙제를 어디까지 됐어? 워크북 어디까지 됐는지 기억이 안 나. 좀 알려줄래? 그리고 혹시 문제풀이 어디까지 했는지 좀 알려줄래? 요약 10강 8번. 10강 8번까지 했어요? 워크북을요? 네. 워크북 많이 했네.